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아침이네요. 최근에 계속 미국장과 유럽장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장도 부진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도 굉장히 어려웠었죠. 네, 그런 상황이 지속될까봐 혹은 뉴스에서도 이제 거품이 붕괴된다 하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고생들 다들 많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멋지게 반등장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 유럽장, 아시아장 약세 이후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드디어 반등, 1차 반등이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낙폭 전체를 회복하는 거대한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급락을 멈췄다. 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급락세로 이어서 연달아서 빠지던 추세는 멈췄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을 점을 잡아서 다시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자리일지 아닐지까지는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포지션을 완벽하게 공격적으로 스윙 추세로 간다던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내가 대응을 한다라는 거를 확정 지을 시점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너무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하면 이제 이번 주 거래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내일까지는 경계감을 완전 풀진 않대. 그래도 쓸데없이 너무 걱정을 한다던가 너무 폭락에 대한 경계감을 키운다라는 거는 잠시 내려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다시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됐고요. 재밌는 거는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큰 상승을 하고 나면 하락이 동반이 되면서 조정을 받듯이 강한 하락이 발생하고 나면 다시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유형의 반대 방향의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리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 안정화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멈춰주는 구간을 잡았다. 그래서 폭락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오늘 내일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경계를 풀지 않고 지켜보되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마셔라. 이제 요 정도까지가 정리가 되겠네요. 자, 미국 장이 워낙 이제 반등장으로 가다 보니까 기술주들 위주로 해서 반등을 했었고요. 많이 빠졌던 종목들 많이 반등을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종목들 개별 짚어보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따로 이제 관심 종목 보면서 몇 가지 짚어드리는 거 외에 특징적인 뉴스는 없고요. 그러면 바로 관심 종목 확인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오른쪽에 보이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관심 종목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으로 해서 첫 번째 녀석부터 차트가 없는 녀석이 있네요. 네, 드디어 상장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게 오늘이에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타이밍이 참 좋네요. 최근에 급락장이 딱 끝나고 반등장이 나오는 시점에 아침에 딱 상장을 해서 안 그래도 관심이 뜨거웠는데 있을 수 없는 파워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청약 경쟁률 난리 났었고 저희 리뷰 해드렸었죠. 24,000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거 스크린샷 떠놓으셔도 돼요. 아마 당분간은 말도 안 되게 아마 뻗어버릴 거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만날 수 없는 가격이다. 24,000원 공모가 이렇게 찍혀있지만 아마 쭉 날아갈 거예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 게임즈 장외 시세가 8만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일단 오늘 24,000원에서 시초가가 일단은 2배까지 갈 수 있어요. 상장 첫날은. 그래서 이제 48,000원까지는 그냥 당연히 뛸 테고 거기서 이제 또 30%가 오늘 이제 상한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따상이라고 하는데 더블 상한가라고 해서 그래서 100% 오르고 30% 오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6만 원 초반으로 해서 그렇게 마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일단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잡을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좀 미지수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구나. 장의 시세가 8만 원까지 찍은 상황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면서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리뷰 영상으로도 잡아드렸죠. 누리텔레콤.
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거대한 섹터에 뭐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풍력이나 그린 에너지 발전에 이어서 뭐 한국 선제라든가 KT 서브마린 같은 그런 재밌는 녀석들도 이미 있었는데, 이제 더 파생이 돼서 스마트 그리드까지 지금 자금이 번지고 있다는 거, 특징적인 거래량 나왔고 어떻게 대응할지 어제 리뷰 영상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누리텔레콤, 스맥, 옴니시스템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중요한 스마트 그리드 종목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목 보시고 대장주는 누리텔레콤 리뷰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서포트, 링네트 요 녀석은 코로나 관련주죠. 뜬금없이 이 친구를 왜 가져왔냐면 어제 미국장 반등 장세에서 그 테크주들, 이제 기술주들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줌이라고 하는,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드렸을 거예요. 화상회의 플랫폼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루에 뭐 엄청난 폭으로 상승을 한번 해서 제가 특징주로 한번 오전에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어제 또 가장 나스닥 100에서 강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코로나 확산세 중에서 살짝 다시금 확산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없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자리를 다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추세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 뭔가 호재라든가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릴 만한 여건이 어제 발생을 했다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대응을 해서 재미를 보기에는 좀 괜찮은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항상 보는 패시브 종목들, 주요 종목들 쭉 몇 가지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성 SDI 지수가 그동안 조정이었으니까 우리 전기차 친구들 다들 뭐 조정 구간 다 함께 들어간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박스를 이탈한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단에 강하게 낙폭을 했던 어제 같은 경우에 시초가가 굉장히 낮게 출발을 했는데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자금 유입까지 확인이 됐고요.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이제 최하단까지 내려왔구나,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장이 내일까지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됐다고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작업을 투입하기보다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최하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최하단에 이미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스윙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대응하기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마찬가지로 박스권 최하단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풍력, 우리 그린 뉴딜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풍력 쪽 유니슨, 동국 SNC, 상강 M&T 셋 다 뭐 조정 기간에도 조정 뭐 그게 뭐 하는 거죠? 라는 분위기로 계속해서 잘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강세 계속되고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지금 풍력 발전 섹터는 워낙 강하게 밀어 올려왔고요. 요즘 트렌드를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이 쉬면서 자금을 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음 섹터들, 이제 해적 케이블이라든가 케이블 전선 섹터, 혹은 오늘 처음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누리텔레콤, 스맥, 옴니시스템 같은 스마트 그리드 섹터, 이쪽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 친구들을 다 함께 볼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섹터 특징이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소 친구들, 두산 피오셀 너무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조정도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금이 조금 이탈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는데, 다행히 뭐 완전 전량 자금을 빼기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금을 빼는 수준이라고는 아직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한 하락이 아니고 지지선, 강한 지지선 근처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에는 요 지지선, 우리가 앞서 돌파를 했었던 한 5만 원 선 정도는 굉장히 강하게 지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지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조금 재미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요 관련 섹터 세종공업, JNK 이터 마찬가지로 두산 피올셀의 움직임에 맞춰서 아마 파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장기로 가져가고 있는 이마트 조정 뭐 하는 거죠? 우리 갈 길 멉니다. 네, 조정 뭐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가격 메리트가 이미 워낙 싸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 폭락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고 기술적인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목표가는 처음 이마트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20만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 최하단에서 잡으셨다면 좋겠지만 지금 보셨다라고 하신다면 찬찬히 매집해서 요 10만원 초반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재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는 초장기주로 보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로 기술주들 최근 조정 때문에 박스권 최하단까지 상승 구간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박스권 최하단까지 밀려 내려와 있고요. 오늘부터 지수 반등세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스윙으로 대응하기 나쁘지 않은 자리다. 좋은 자리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5G 대표 종목 HFR, RFHRC, 에이스테크 조정 구간에서도 생각보다 낙폭은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추세 잘 잡아가고 있고 HFR 같은 경우에는 리뷰 영상도 잡아드렸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봉상 주요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4만원 선은 우리 조정 구간에서도 강하게 잘 지켜냈어요. 절대 지지 구간으로 보고 아마 잡아낸 것 같은데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스윙상으로 추세가 아주 잘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슈 때문에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한 낙폭이 기록이 됐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공격을 받았어요. 해외 이제 유명 증권사 레포트에서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지금 가격보다 약 40% 낮은 가격으로 뜬금없이 내놓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투매가 좀 강하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레포트의 내용에서 근거로 내세운 부분이 뭐 예상치에 가깝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하고 같이 투매에 동참할 만한 부분이냐에서는 물음표가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 구간 내에 있는 박스권에서 좋은 가격 준다면 스윙으로 좀 대응을 해보기 오히려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엮여서 강한 상승을 이끈 게 더 많은데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와 엮이면서 강한 낙폭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하단선 기준으로 해서 이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다시금 직전 고점까지는 밀어 올릴 여지가 남아있다. 뉴스상으로 SK케미칼에 직접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부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딱 지지선 중요 구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박스권 잘 이어가고 있고요. 녹십자 급등락이 워낙 심한 종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주요 박스 구간 내에서 강한 상승 발생했었는데 어제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이탈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박스권 최하단 근처까지 왔다가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잘 버틴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스윙 가져갈 수 있겠고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라이센스 아웃했던 라이센스가 반환되는 이슈가 뉴스로 조금 발생을 했었는데 중복된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다만 이 박스권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관망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풍제약 상승 구간에서 계속 낙폭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전장 매매를 해서 좀 재미를 많이 봤었어요. 오전장 매매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은 수급 때문이었고요. 수급을 보시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매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매수세 아주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튄다라는 방향이 나온다면 지금 어제 찍었던 직전 저점이 최저점으로 해서 상승 구간 다시 랠리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풍, 알테오젠, 시젠 같이 봐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 친구들 MSCI 지수 패시브 자금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친구입니다. 지수 분위기 좋기 때문에 이 상승 구간 내에서 조정 끝내고 다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요 우리 핵심 종목 중에 하나 안트로젠 스윙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우량한 종목 안트로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매수 구간에 확실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3,900원 54,000원 임금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끝내고 강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구간 내에서 마찬가지로 조정에 들어왔었던 제넥신 흐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 아직 견조합니다. 밀리는 구간에서 더 강하게 사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겠고 오늘 지수 흐름 맞춰서 다시 튈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어제 저점이었던 부분을 지지선으로 보고 스윙 대응 굉장히 좋은 선택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 소마젠 그래서 모더나 마찬가지로 최근 낙폭 굉장히 크게 기록했지만 좋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 맞춰서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관련주들 계속해서 조정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밌는 거는
지금 며칠간 일일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종목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재 한국 패키지, 테린 포장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관련주죠. 그래서 리뷰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어제 강한 파동 나오면서 코로나 섹터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 봤을 때 오늘 오전 확진자 수가 좀 늘었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코로나 관련주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반등장이 예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봐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짚어드렸고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오전 매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